자, 추면 없는 추리뷰. 맨유 대 웨스트햄 경기 프리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분위기가 그래도 막판에 반전이 됐어요. 네, 뭐 이제는 강등권이랑도 멀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유럽 대행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잘렸다는 것 자체가 모이스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팀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성과죠. 네. 그리고 맨유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팬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FA컵에서 좀 다수 확 나오면서 요소가 조금씩 있어요. 지금. 조금 불안했던 흐름이 이 결과로 나오면서 한 번은 지금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가 토트넘한테 지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혹여 이런 약간 혹시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제가 봤을 때 탑팀 팬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할 텐데 이런 케이스들은 맨유를 응원하는 맨유 팬들이 오히려 걱정합니다. 분위기로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타팀 팬들 존나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맨유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전은 웨스트햄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거부터 벌써 약간 기분이 그러니까 좋지 않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맨유와 지금 맨유 좀 다르죠? 달라요. 1차전은 일단 웨스트햄이 이겼고요. 이 헤드투헤드 보면 웨스트햄과의 11번의 홈경기에서 무패예요, 지금 맨유가. 9승 2무.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웨스트햄이 최근 맨유 3경기 동안에 2승 1패인데 이전 19경기에서는 1승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뭐 어찌됐건 그간 쭉 약해왔었고 2006-2007 시즌 이후로 처음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 리그 더블에 도전합니다. 야, 0607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버거슨 때인데. 저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네. 내가 0607 저 때가 기억이 애매한 게 내가 070번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보다가 갔겠네. 그렇지. 그래서 내가 2007년, 2008년 축구 기억이 잘 없어요. 저는 사실 저 때가 해외 축구 좀 되게 많이 볼 때긴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기억이 없죠? 금방금방 좀 잊어서 그런가? 그게 이제 주원영 스타일이거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갔을 때 성공을 했다 하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하면. 하면이죠, 하면. 존나 개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군요. 네. 그냥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주호영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돌팔매질 밑에서 럴커 올라와 막 뒤에 저 먼 데서 막 CG 때려 막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자, 어쨌든 웨스트햄과 맨유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매치 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유가 지금 12경기 무패예요. 리그. 그래서 2018-2019 시즌과 타이 기록. 그때 이제 18-19 시즌에도 솔샤르 감독 임시 감독 딱 부임하고 나서 그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랑 좀 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공식전의 무패 기록은 FA컵을 졌기 때문에 깨졌지만 리그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 2시즌 연속 마지막 홈 경기에서 패배하는. 근데 이게 사실 7273, 7374가 마지막이었고 정말 예전이잖아. 네. 근데 이제 18-19 시즌에 마지막 홈 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를 했고 만약에 올 시즌에도 그렇게 되면 이게 타이가 또 된다는 거죠. 이게 지키니까 근데 맨유는 지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이기고 가야 돼. 이기면 다음 마지막 라운드 레스터전이 홀가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어. 맞아. 그 경기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력으로 해버릴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면 이건 진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지금 이 정도의 기록이고 데헤아가 만약에 클린시트 기록하면 피터 슈마이켈을 넘네요. 12개. 12개래. 112개. 112개. 네. 데헤아는 최근 FA컵 그 마운트에게 실점을 한 그 장면 때문에 좀 에바였어, 솔직히 그거. 최근 이 러시아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서 호날두한테 실점을 했을 때도 그렇고 3개 먹혔죠. 네, 이게 지속적으로 실수로 인한 실점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딱 봤을 때 실수가 아니고 저거는 어쩔 수 없어. 정말 먹힐 수밖에 없는 골이야.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수로 인해서 실점이 늘어난다. 이게 결국 폼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돌려 얘기하면.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데헤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이야기할 때 피터 슈마이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대방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전술의 상황에서 나는 되게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공격을 나가다 역습 맞았을 때 난 그거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전술, 그다음에 상대가 우리를 상대하는 이 전술 이런 거에 따라서 골키퍼는 폼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야에 대해서 완전히 감쌌다기보다는 골키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했어. 근데 지금 나오는 대야의 실수는 그런 종류의 실수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좀 결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면. 나는 지금 대야에 대한 폼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최근 맨유 경기 보시고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저는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봐요. 되게 많이 불안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부패 또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록이죠. 재개 후에 이제 97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 중에 37%를 부패가 때렸거나 아니면 그 슈팅샷을 만들었다라는 대단한 얘기가 선수죠. 좀 되거든요. 네, 대단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팀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샬랑 레시포드가 이제 또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하면서 맨유 세 번째 기록이네요. 근데 근데 앞선 선수들이 레전드들이다. 0708 테베스 호날두 그리고 9900의 솔샤르 요크 솔샤르, 콜.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 이건 다 레전드들이잖아. 네. 예. 뭐 정말 이 선수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반열에 나중에 후대 생각했을 때 올라갈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주원이 형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은가요? 자, 주원이 형이 딱 여기 있었다 쳐 그러면 여기 다음 시즌 제가 예상합니다. 마샬, 레시포드, 그린우드 이러면서 그린우드 무조건 20골 20골 돼요. 여기 뭐 솔샤르, 요크 콜, 테베즈, 호날두 뭐 새끼들 뭐 이러면서 무조건 다음 시즌 빡 3명 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맨유 팬들 그린우드 팬 제발 좀 닥쳐. 막 이런 얘기. 돌발 배치.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14년 4월 경기일 이후에 모예스의 두 번째 올드 트래포트에서의 어웨이 경기가 되겠네요. 첫 경기는 썬더랜드 소속으로 졌군요. 졌어요? 예. 기억이 나, 저 경기는. 최근 3시즌 동안 마지막 어웨이 전승. 이거는 근데 조금 인상적인 기분 좋은 기록이네. 기록이죠. 예,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나는 모예스 하면 모예스랑 올드 트래포드 하면 괜히 그게 생각이 나요. 뭐요?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그 2군 훈련장 가가지고 근데 그거 너무 짠하지 않아? 존나 짠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 에버튼 때잖아. 그거. 선수 없나 이러면서 누가 하나 임대해 오려고. 근데 그 시절 저는 사실 에버튼 모예스가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때가 리지지 진짜 모예스의 리지죠. 존나 명장이었지. 진짜 없는 자원 짠해서 진짜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그 진짜 그게 되게 잘 대변해주는 장면. 맞아. 얼마나 선수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나. 2군 훈련장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막 초조해한 눈빛으로 이렇게. 아니, 그리고 모예스가 이 좀 약간 인상 자체가 되게 뭔가 막 부티나고 막 엄청 자신감 있고 이런 상이 아니고. 왜냐면 나이도 있고 눈도 되게 그렁그렁하잖아. 아련한 네. 눈에다가 주름도 깊은 주름이라서. 그 눈이 아련한데. 네, 되게 그래서 느낌이 되게 막 부티난다 이런 의미로 뭐가 좀 어렵나? 좀 약간 짠한 그런 그런 그게 느낌이 있어요. 좀 나는 그 있어요. 눈빛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지방에 중등 챔피언십인가 스포티비 있을 때 중계하러 갔었는데 뭐 약간 유리그 이런 거 하듯이. 이제 중학교 중학생들이 있는 건데 학부형들이랑 네. 그 고등학교 스카우트들이 이렇게 하고 봐요. 이렇게 네. 누구 괜찮은가. 네. 그 눈빛처럼 피엘 감독이 이군 그렇게 훈련장 어려운 가서, 와. 상황을 맞았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일단 결정 선수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없지 않습니다. 루크쇼가 지금 7월 말 정도에 복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오피셜은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저 부분은 걱정이 될 만한 것이 브랜든 윌리엄스가 물론 웨스트햄이랑 다릅니다만 첼시전의 FA컵에서 윌리안에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경기 끝나고 일부 맨유 팬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브랜든 윌리엄스는 확실히 아직 1군에서 완전히 붙박이로 쓰기는 좀 모자란 감이 오늘 경기 통해서 이게 빡 드러나는 게 있다라고 하시고, 이 바이가 머리 쪽에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 경기에 2번 부딪혔어. 네. 그리고 일단 출전 불가하다고 하고, 필 존슨이 지금 8월 초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즌 아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필 존슨이 이제 사실상 전력 외야. 네. 그러니까 맨유가 유럽 대항전이 남아있는 건 맞는데,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리그를 못 뛰어요. 리그는 시즌 아웃이고, 튀양제부 역시도 지금 다리 부상 때문에 8월 말 정도에 복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웨스트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스노드그레스, 프레더릭스, 그리고 안데르송은 모이스 감독이 컨펌을 하긴 했는데 햄스트링 부상이 있지만 아마 곧 돌아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에 두 선수는 출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맨유 일단 FA컵 탈락을 했습니다. 이거 반전시켜야 됩니다. 네. 무조건 반전시켜야 되고요. 저는 반전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본인들이 잘할 거예요. 우리 최근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한 게 마지막 2경기에서 빠그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저는 빅클럽이 이럴 때 본인들의 다시 페이스를 찾는 게 빅클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거는 물론 당연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큰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빅클럽 강팀의 조건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꾸역승. 그러니까 위닝 멘탈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연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연패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리그에서의 연패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식전 다 통틀었을 때 2경기, 3경기를 연속으로 지느냐 아니면은 질 경기를 정말 어떻게든 비겨가지고 이걸 끊어내느냐는 되게 크다고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롭 감독이 그 클럽 월드컵 나갈 때 23세 이하 선수들로 한번 컵대회 구성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탈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네. 네. 그다음에 주축 선수 체력 문제는 저는 이제 걱정되는 선수가 완비사카. 전 맥과이어도. 맥과이어 그리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사실 지속적으로 어느 타이밍에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부하가 걸릴 수 있는 3, 4일마다 경기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렇죠. 힘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중간에 지금 FA컵이 껴있어가지고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풀주전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맨유 입장에서 좀 다행인 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중단이 됐다가 유럽 대항전이 아예 싹 뒤로 밀렸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이거 지금 중간중간에 껴있거든요. 유로파 리그도. 근데 그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거 대안은 그게 이제 히든볼 EPL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라면 판단을 해서 딘 앤더슨과 길게 봤을 때 이 선수를 우리 팀에 불러와서 우리 차기 넘버원으로 키울 생각이 있다면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다. 빨리 판단해서 빠르게 딘 앤더슨 체제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히든볼 EPL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고 볼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난 대야가 이미 너무나 빠른 하얀 곡선을 타고 이게 대야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대야 또 되게 어려운 건 막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렇게 실수가 한번 나온 골키퍼들은 저게 생각보다 복구가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약간 조하트도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미끄러지게 했잖아. 근데 그게 되게 유로 좋았다가. 2016 때 네. 주원영 그 잉글랜드인의 저주 네. 그때 들어간 저주는 아니었지. 잉글랜드인의 시선. 시어러. 그래. 그거 마냥. 그래서 나는 그 불안감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웨스트햄전이랑 마지막 레스터전까지는 그걸 막아야죠. 어떻게든 틀어서. 그렇죠. 네, 뭐 일단 2경기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웨스트햄은 일단 강등권 멀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이 뭐 이겨가지고 유로파 리그라든지 뭐 유럽 대항전 티켓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거를 좀 모에스 감독이 어떻게 잘 수술할 것인지 좀 기대가 되고 이 데클란 라이스가 지금 되게 핫하잖아요. 네, 핫하죠. 첼시 링크도 있고 그리고 맨유 링크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맨유 상대, 그러니까 데클란 라이스가 진짜 강팀을 상대로도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냐 이거 지켜보셔도 저는 경기 보신 내내 되게 라이스에 쏠쏠할 대한 것 같아요. 재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맨유가 15-16 시즌에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웨스트햄전 리그 막바지 웨스트햄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챔스를 못 가고 유로파를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난다. 이거 그러니까 뭐 너무 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로파를 우승한 거였나?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시즌. 그렇죠. 무리뉴가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때 웨스트햄한테 졌었는데 이게 괜히 좋지 않은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또 데자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근데 있어요. 반대로 웨스트햄은 그렇게 한번 하자. 네. 이런 생각으로. 야, 우리 그때 마지막에 잡았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를 키포인트로 잡고 한번 경기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맨유랑 웨스트햄 프리뷰 해봤고요. 그 다음 경기도 보겠습니다.